안녕하십니까. 울산 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학습 플래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플래너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학생이라면, 그리고 고등학교 예비고일 시기였다면 아마 대부분 플래너 작성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 포기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뭘 알아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요리도 내가 이것들을 10분 동안 우렸을 뭐 1시간 동안 우렸을 때 2시간 동안 우렸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뭘 알고 그게 기록이 돼 있어야 이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기록이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생들 방학 일정처럼 그렇게 짜버려요. 그대로 수용이 안 되거든요. 저녁 때문에 울면서 수정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금 전해드린 대로 공부 결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걸리고 정답률이 어떻게 되고 이걸 알아야 무슨 계획 수립을 세우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거 하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일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자 그냥 내가 책을 폈어 편 순간 그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뭘 하시냐면 예상시간 목표시간 설정을 다 해두는 겁니다. 이건 90분 걸리겠다, 아니야 6분 만에 끝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타임 어택을 같이 걸어놔야 멍 때리는 시간도 확 줄고 순도 시간 순공 시간의 순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 칸에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적고 어떤 것도 틀렸는지,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세모, X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단계별 피드백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책을 계속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학교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학원을 갔든 집에 가서 인강을 뒤지든 뭐 해설지를 뒤지든 아니면 학교 교무실에서 질문하든 선생님이 강조하시거나 몰랐던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 걸로 체득하는, 체화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정도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할 일을 욕심내서 막 10개 세워놓고 9개 하는 것보다는 8개 세워서 8개 하는 게 좋습니다. 8개 아니라 5개라도 좋아요. 5개 세워서 5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많이 세워놓고 다 수행을 못하는 거는 건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수행률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플래너를 가지고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선은 내 성적을 알아야 돼요. 내신 성적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적으십시오. 적어서 성적에 대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저희 밴드에도 있고요. 제가 또 그 계산기를 하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쭉 본인이 직접 적으세요. 그래서 학기마다 조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 적어 두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시간표 다 적어놔야 되겠죠. 학원 수업시간도 어떻게 되는지 적어 놓으시고, 주간학습에는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뭐 해야 될 것들 정도 간단히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 수행평가든 뭐가 됐든 단순하게 정답 내기용 문제풀이 한 거 말고 그런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기재해 두시면 좋고요. 매일매일 중요한 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적어 놓으세요. 여기 오늘 해야 될 일 쭉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주간 계획표지만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적으셔도 됩니다. 적어 놓고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할 때 뭘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계획 잡기 힘드니까 10시에 내가 뭘 시작했다. 그럼 12시쯤 끝나겠다. 12시쯤 끝나겠다. 혹은 뭐 11시까지 끝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시간을 체크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도 가져가셔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들, 네.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들 아니면 뭐 모르겠는 부분들을 기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학원 가거나 집에 와서 혹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하고 점검하는. 그리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는 끝나고 나면 틀린 문제를 기재해 놓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펜으로 세모도 그리고 X도 그리고 해서 내가 얼마나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10개 계획 세워서 8개, 9개 하는 것보다는 5개, 6개 계획 세워서 100% 수행하는 거에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1학년, 2학년이라면 3학년은 하루 정도면 되겠죠. 주말이라면 한 덩어리 정도는 그러니까 이 8시부터 12시까지 중에서 저는 보통 12시부터 6시 요 정도 시간대를 제일 권하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요 정도 한 덩어리는 오로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즉, 내 놀 계획을 먼저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공부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빈틈이 없어집니다. 눈치 보인다고 놀 계획도 못 잡고 그냥 공부할 걸로 채워놓으니까 틈틈이 휴대폰하고 틈틈이 멍 때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노력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금 급하게 요걸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저희 플래너가 아니라도 돼요. 이렇게 타임 탭을 있는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플래너든 이쁜 플래너에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